자, 오늘 공부할 거는 뭔가 하면 행정상의 입법이야. 입법은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죠? 의회에서 하는 입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회에서 하는 입법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 백준이? 의회에서 하는 입법. 의회에서 만든 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의회 입법을 법률이라고 불러요. 행정 입법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명령이라고 불러요. 안 나오네. 행정 입법을 총칭하는 말이 명령이야. 명령은 행정 입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지? 근데 있잖아. 우리 행정법에서는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웁니다. 그지? 하나는 법규성이 있는 명령. 구분의 기준을 법규성의 유무에 따라서 법규성이 있는 명령을 말 그대로 법규 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법규가 있는 명령이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법규성이 없는 명령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행정 명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누가 말했듯이 이 행정 명령은 다른 말로 행정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법규성이라는 건 뭐야? 다시 한번 짚어보면 법규성이라는 건 뭡니까? 오현진, 법규성이라는 게 뭐야? 권리 의무에 관한 규범이란 말이야, 그지? 법규 명령이라 하면 행정이 한 입법인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그런 말이지, 그지? 그래서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규범은 법규 명령인 거고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는 것은 행정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명령의 본연의 모습은 어떤 걸까? 행정 명령일까? 법규 명령일까? 명령의 본연의 모습. 명령의 본연의 모습은 행정 명령이겠어요? 법규 명령이겠어요? 하민영?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명령이야, 그지? 명령의 본연의 모습은 말이야, 행정명령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법규는 뭐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법규는 원래는 뭐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어? 법률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어, 그지? 법규는 법률로만 창조할 수 있다는 원칙이 뭡니까? 그게 뭐야? 법규는 법률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는 원칙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원칙이야. 그지?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원칙을 법치주의 원칙의 제1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지. 그지? 그래. 원래 법규라는 것은 법률로만 창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의해서 법규를 규정하는 것은 원래는 원칙은 아니었다는 말이지. 그지? 그런데 법규 명령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뭘까? 의회가 하는 입법 기능이 충실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지? 입법 기능은 원래 의회가 하는데 의회는 자기 입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지? 그 이유는 뭐겠어요? 행정의 발달이 빠르니까 그런 거지. 그지? 행정의 영역도 많고 행정의 발달도 빠르니까 행정을 규율하는 행정법이 빨리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이 만든 이 명령에 의해서 법규를 부여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지? 자, 행정명령 명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설명합니다. 국가야, 국가. 여기 서울시, 여기는 성동구, 그래요. 여기는 민영이, 정민이, 어디 있어? 송파. 이 송파는 사람을 송파, 우송파를 말하는 거야. 우송파를 왜 멋진 옷 입고 왔어요? 뭐 한다고요? 그래, 대답하기 싫으면 말아. 그래. 자, 국가 서울시, 민영이, 송파, 성동구, 정민이,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 이들의 공통점. 류, 태경. 이들의 공통점 뭐야?
어렵지 사실은. 이들의 공통점은. 예. 준영이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르겠지, 그지? 뭐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뭘 이야기할지. 창의 공통점 뭐예요? 사람이라는 점이지. 그래요. 사람이라는 점이. 다 공통점은. 얘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입니다. 그지? 예. 얘는 자연인이지, 그지? 송파에는 자연인. 예. 얘네들은 자연인 아니니까 뭐겠어요? 법인이야, 그지? 두 가지밖에 없어, 사람의 종류는.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는 거야.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된 것, 그지? 예. 그래, 국가는 사람이야, 사람이. 국가하고 민영이 사이에, 요 사이에 법이 존재하게 안 하게. 요 사이에 법이 존재하게 안 하게. 국가와 민영이 사이에 법이 존재 안 해요. 법이 존재해요. 예? 여기 공법관계, 행정법 관계, 국가가 민영이와 맺는 관계, 이 공법관계입니다. 그지? 예. 서울시하고 국가하고는 법이 존재하게 안 하게. 요 사이에는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이 존재합니다. 법이 존재합니다. 예. 민영이와 정민이 사이엔 법이 존재 안 해요. 존재해요.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래? 사법 관계라 그래. 만약에 민영이가 있잖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야. 그러면 정민이에게 어떤 관계 성립될 수 있어? 공법 관계가 또 성립될 수 있겠지. 그래요. 송파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이렇게 법률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있잖아. 파란 게 없지만 법은 어떻게 존재해요? 법은 이렇게 사이에서 존재해요. 사이. 예? 예. 법은 법인격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죠? 법은 법인격 사이에 존재해. 법은 요 안에는 법이 존재하게 안 하게. 서울시 안에, 국가 안에, 성동구 안에, 요 내부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법은 여기 행정이지, 그지? 법인격 내부로는 법은 법인격 내부로는 침투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불침투설이에요. 불침투설. 법은 법인격 내부로는 침투할 수 없다는 견해야. 그지? 예. 법은 법인격 내부로는 침투할 수 없어요. 예. 법인격 내부에는 그럼 뭐가 있게? 국가 안에는 뭐가 있게? 법인격 안에도 있잖아. 여기도 어떤 규범이 존재하겠지. 그지? 그렇지? 여기도 어떤 규범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지? 법인격 내부에 존재하는 규범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뭐라 부르게? 법인격 내부에 존재하는 규범. 어렵다. 그지? 자, 다시 그러면 법은 이 밖에 존재한다 그랬어. 그지? 법은 이 밖에 존재한다. 국가가 민영이를 지배하는 관계, 지금 민영이 맺는 관계,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관계, 이 법이 존재한다 그랬지. 그지? 요 외부에 있는 법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일반 권력 관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적인 관계를 제외하고 공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그지? 일반 권력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있잖아. 요 행정 내부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하고 상대하는 말이 뭘까? 특별 권력 관계겠지, 그죠? 그 내부를 특별 권력 관계라고 불러요. 자, 요 내부에는 있잖아. 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떤 규범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법인격, 국가라는 법인격 내부에 존재하는 규범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행정규칙이라고 불러요. 요 안에는 뭐가 있어? 행정규칙이 있어. 행정규칙. 이 밖에는 뭐가 있어요? 법규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요. 그래서 요 특별 권력 관계는 뭐를 규율하는가 하면 내부를 규율합니다. 내부를. 그다음에 일반 권력 관계는 뭐를 규율해요? 외부를 규율해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행정법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있잖아. 외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 이거는 법 관계를 말하는구나. 법 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재판 규범이다. 뭐 이런 말이야. 그지? 이거는 법이 적용되는 그런 영역이단 말이지. 그지?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내부 관계라는 말은 특별 연결됩니다. 그지? 이건 법 관계가 아니에요. 법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법적인 근거도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뭡니까? 또 사법심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지?
자, 정리를 하면 법은 법인격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법인격 안으로는 침투할 수 없더라. 그지? 법인격 안에는 뭐가 있다? 행정규칙이라는 그런 독특한 자기들만의 규범이 있더라는 거지. 그지? 그거는 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그래요.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명령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행정규칙하고 법규명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뭘까? 법규명령일까? 행정규칙일까? 먼저야. 응? 행정규칙이야.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행정규칙이야. 근데 원재현이 왜 법규명령이라고 대답했을까? 그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법규명령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우리는 법 시간이기 때문에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 그지? 근데 학문적으로 왜 행정규칙이 더 중요한가 하면 법규명령은 우리가 법이라고 인정해버린 겁니다. 법이라고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별다른 논쟁이 필요 없는 거지. 아, 그냥 그거 법이야. 거기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종류가 있어. 이게 뭡니까? 단편적이고 그냥 서술적인 거지, 그지? 어떤 뭐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그냥 기계적인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행정규칙은 있잖아. 조금 이따가 배우지만 또 지난번에 배웠지만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자기구속의 법리 그런 거 배웠잖아, 그지? 자기구속의 법리는 뭐야? 행정규칙은 원래 했지? 아직 안 했습니까? 행정법 1번 원칙 안 했나? 그래. 이게 안 나왔잖아, 이 자식 이거. 네가 결석한 날 했나 보다, 그지? 그래. 했어. 그래서 자기구속의 법리는 뭐야? 행정규칙이 법이 아닌데 법처럼 역할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행정규칙이 왜 중요한가 하면 법이 아닌데 법처럼 기능하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면 행정규칙은 법이냐? 법인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그지? 법은 아닌데 법처럼 역할하는 것을 법이라고 할 거냐 말 거냐, 그지? 뭐 이게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쟁이라는 거야. 그래서 행정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그지? 행정법 전반에서 보면 있잖아. 큰 테마들이 있잖아, 그지? 그 중에서 있지. 여러분 나중에 행정공무원이 되면 행실 합격해서 뭐 기타 등등, 그지? 행정공무원이 되면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게 행정규칙의 법규성 문제야, 사실은. 고급 공무원이 될수록 그 의미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하급 공무원들은 행정규칙하고 뭐 법하고 차이를 안 둬요. 똑같이 적용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어떤 뭡니까? 사건이 생기고 소송이 되면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급 관리자일수록 행정규칙과 법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칠판이 작아서 좀 안 좋아. 자, 그래서 처음에 할 거는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법규 명령을 합니다, 그지? 법규 명령. 여러분 행정법이 대단히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이유는 있잖아.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일단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죠? 익숙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부분을 계속 쌓아두면 포기하게 되는 거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옛날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행정법 공부는 일일 공부하고 똑같아. 일일 공부. 일일 공부 뭔지 알아요? 옛날에 있잖아. 나 어릴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오는 학습지가 있었어요. 요새는 뭐 싱크빅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 그죠? 옛날에 하루에 한 번씩 학습지가 한 장 종이로 돼 있어. 이제 그거 풀어서 학습지 선생을 주면 채점해서 다시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야. 하기 싫잖아, 그지? 쌓아둔다고. 일주일 지나면 더 하기 싫지. 나중에는 그냥 끊어버리지, 그지?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정한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행정법이 나하고는 안 맞는 학문이 되는 거지, 그지? 나하고는 안 맞아. 적성이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행정법 선생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좀 해결해 줘야 돼. 오케이.
자, 법규명령 다시 하자. 그지? 법규명령은 명령 중에 법규성을 갖는 거. 행정의 한 입법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거. 그지? 요렇게 바로바로 이해가 돼야지, 또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지 뒷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요. 도모하기 싫은 사람은 이 수업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 자, 법규명령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있잖아. 세 가지 유형의 법규명령이 있어요. 효력을 기준으로 하면 있지. 효력을 기준으로 하면. 첫째는 있지. 헌법과 유사한 효력을 지니는 법규명령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헌법 대위명령이라고 그래. 예. 대위명령. 대위는 대신하는 지위를 갖는 그런 말이죠. 예, 그래요.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법률을 대위하는 명령이 있어요. 법률 대위 명령 이런 게 있어요. 예. 세 번째는 법률 종속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종속 명령.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셋 중에 있지. 이 셋 중에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뭘까? 문미래. 뭐 같아요? 이 셋 중에 가장 일반적인 유형. 법률 종속 명령. 그래, 맞췄어요. 그죠? 그래, 얘가 제일 일반적인 유형이야. 명령은 기본적으로 법률보다 종속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얘네 두 개는 뭡니까? 예외적인 현상이야. 예외적인 현상이야. 우리 그 한 두째 주 정도에 통치행위라는 거 배웠습니까? 그지? 통치행위 할 때 있잖아.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 중에서 우리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대한 결정 이런 거 했잖아. 그지? 대통령이 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어디에 속해요? 법률 대위 명령에 속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요. 하나씩 보자. 그지? 법률 헌법 대위 명령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비상 명령이라고 불러요. 그죠? 예. 자, 헌법 대위 명령은 이거 어때요? 이거 한번 평가해 보세요. 헌법 대위 명령은 긴급할 때 쓸만한 그런 제도이다. 그지? 혹은 헌법에 반하는 아주 나쁜 제도이다. 그지? 어때요? 헌법을 대위하는 명령이라는 것이 이것에 대한 어떤 적법성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적당하다 이런 명령이. 적당해 안 적당해? 현주 씨, 적당해 안 적당해?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우리나라에? 헌법 대위 명령 좀 우리나라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요. 옆에 있는 학생 어때? 옆에 있는 학생 이름 뭐고? 태준? 예, 태준아. 네 생각에는 헌법 대위 명령을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다. 그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다. 그지? 안 좋은 나라. 언제쯤 우리나라가 변하겠노? 네 생각에? 응? 조만간. 그래요. 안 좋은 건 없지. 그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돼. 있어서는 안 돼. 없습니다. 언제 있었는가 하면 이때 있었어요. 사공화국 때 있었어요. 사공화국 때 이태준이 안 태어났지, 그지? 그래요. 사공화국 때 있었던 긴급 조치라는 게 헌법 대위 명령에 속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웃기는 거지. 우리가 명령보다 법률이 더 중요하고 또 그지? 또 헌법이 법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만큼 정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 정당성이라는 건 뭡니까? 온 국민이 그거를 지지해 줬다는 뜻이거든. 헌법으로 갈수록 국민이 그 규범을 만드는 데 대한 참여가 커지는 거지, 그지? 아,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도 내가 그걸 수용하기가 편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것은 행정이 만드는 규범이란 말이야, 그지? 행정이 만드는 규범에 내가 복종하는 것조차가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법률은 내가 복종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 했죠? 안 했나?
했잖아, 그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거예요. 군대 가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 군대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지? 예. 일정한 권리가 생기고 일정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명령이라는 것은 행정이 만들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뭡니까? 이렇게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소식을 전해준 것도 없단 말이지, 그지? 쉽게 말하면 그래. 없어졌어, 그지? 그러고 이거는 뭡니까? 예, 만약에 현재 존재한다면 위헌적인 거지, 위헌적인 거. 예. 요것도 예외인데 얘도 있지, 예외에 속하는 건데 이거는 예외 중에서도 상예외잖아, 상예외, 그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법률 대위 명령은 어떤 게 있다고요? 긴급 명령이 있다, 그지? 예. 그 다음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있는 거야, 그지? 재경 명령이 있는 거지. 예. 긴급 명령은 어떨 때 제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거야. 의회를 소집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외적일 때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그것보다 더 센 거 만드는 건 좀 어렵겠지, 그지? 그래. 법률 종속 명령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것. 예. 자, 법률 종속 명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어요. 위임 명령이란 말은 있지. 위임 명령이란 말은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어떤 것에 대한 요건을 정하는데 요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예? 예.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 쳐요. 실제로는 이런 표현 안 쓰지, 그지? 뭐의 요건에 관해서는 불용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행 좀 이따 배우겠지만 법규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뭐에 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뭐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실제 표현은 뭐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에 관해서는 불용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지? 오케이. 어쨌든 요거 좀 이따 할게요, 잘 모르면. 그래서 위임은 있잖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을 하고 있는 경우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을 해야 돼요. 예. 반대말은 뭐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위임을 하면 안 돼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하면 안 되고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을 해야 돼. 그러니까 특정된 사안에 대한 위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거는 위임 명령이야. 집행명령은 말 그대로 법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인 거지, 그지? 그래서 위임 명령은 있잖아. 위임 명령은 특징이 새로운 법률 사항을 규정할 수 있어요. 새로운 법률 사항. 예. 위임 명령에서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새로운 법률 사항을 규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새로운 법률 사항을 규정한다는 말이? 법규는 뭐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위임 명령에서는 법규를 창조할 수 있게 없게? 위임 명령에서는 법규를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소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창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법률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예. 자,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 거 한번 물어볼게. 일반법하고 있잖아.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이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있잖아. 뭐가 우선 적용됩니까? 특별법. 이거는 바보 아니면 다 맞추는 거지, 그지? 예. 이것도 틀리는 사람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일반법.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법률만을 의미한다. 오케이? 맞나? 일반법이라고 말할 때 법, 특별법이라고 말할 때 법은 법률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맞습니까? 맞는 말이야. 법률을 의미하는 거야. 자, 일반법하고 있잖아. 특별법 시행령하고 일반법하고 위임명령인 특별법 시행령하고는 어떤 게 더 우선 적용돼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게 더 우선 적용되겠어요?
창희 옆에 있는 여학생 이름 뭡니까? 그래 너야. 장은아. 장은아 나한테 뭔가 메일을 보내던 학생이지. 그래 뭐야 답은? 특별법 시행령이야 그지? 법률하고 시행령은 법률이 높지만 위임을 받게 되면 얘가 특별법의 지위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더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국법하고 신법하고는 어떤 게 적용이 돼요? 신법이 적용이 되지 그지? 예. 그 다음에 구특별법하고 신일반법하고는 어떤 게 적용이 돼요? 이건 뭐 두 가지 룰이 적용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 특별법하고 새로 생긴 일반법하고 어떤 게 적용이 돼요? 얘가 적용이 돼요. 예. 신구하고 특별 일반을 나눌 때는 있잖아. 특별이 먼저 적용이 돼. 물론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만들진 않지만 굳이 따진다면 특별 얘가 더 우선이란 뜻이야. 신구보다. 자, 정리해보면 있잖아. 정리해보면 법규명령의 제일 일반적인 모습은 위임명령이랑 집행명령이라는 거다. 그지? 위임명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있잖아.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헌법 대위명령이나 법률 대위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그 명령 전체를 의미해. 예를 들어서 아까 뭡니까? 금융실명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전체가 법률 대위명령인 거지, 그지? 근데 요 법률 종속명령을 설명하는 요런 건 요 과정에서는 조금은 달라. 어떤 시행령 안에는 위임명령의 성격을 띤 규정도 있고요. 집행명령의 성격을 띤 규정도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시행령 전부가 위임명령, 어떤 시행규칙 전부가 집행명령 그게 아니라 그죠? 예. 언젠가 그걸 착각하는 학생이 있길래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보면 있잖아. 내가 예를 하나 들어놨어. 책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107페이지 보시면 있잖아. 107페이지를 보세요. 네 거 봐라. 왜 하는가 하면 위임명령이 어떤 게 위임명령인지 확인해 주는 거야. 107페이지 보면은 위임명령의 예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밑에 네모 박스에 밑에 보면. 자, 이게 무슨 법인가 하면 이게 무슨 법이야? 소비자기본법이야. 29조 보면은 소비자 단체의 등록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등록할 수 있어. 그지? 이거 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말은 뭡니까? 대통령령에 그 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겠다는 거지. 요거는 뭐야? 위임의 근거를 표시하고 있는 거야. 그지? 오케이. 또 봤어. 1호, 2호. 여러분 참 이거 하나? 자, 봐봐. 몇 조 있잖아, 그죠? 조. 그 다음에는 다 두 번째 단위 항이야, 항, 그지?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숫자로 씁니다. 호라고 읽습니다, 호. 그 다음 단위는 가나다라 이렇게 씁니다. 목이라고 읽어. 그래서 항, 호, 목. 그 다음 단위는 또 이렇게 갈로야. 갈로 이렇게 쓰고 1 이렇게 읽어. 뒤에 없어 단위가. 예? 그래서 항, 호, 목 숫자. 요런 거를 잘해야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 어떤 조문은 보면 항이 없이 바로 호가 나오는 조문들도 있어요. 여기는 1항 1호잖아. 그지? 어떤 거는 보면 항이 없이 바로 호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 그런데 이게 좀 무식한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도 항이라고 읽는다고. 그건 무식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3호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들이 돼 있지, 그지? 설비와 인력 뭡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거야. 설비와 인력에 대해서 위임하겠다는 말이지, 그지? 그게 위임의 증거고요. 대통령령은 시행령으로 발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봐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그 중간에 보시면 시행령 있지, 그지? 제23조 보세요. 그러면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아까 29조 1항 3호에서 뭐가 나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라 하면 다음 각호의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요 조문 소비자기본법 제 23조 1항과 같은 이런 규정이 뭡니까? 위임명령이 된단 말이야. 근데 시행령 중에는 무선법 몇 조에서 말하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해요? 집행명령에 속하는 거야. 예. 요즘 입법예에는 그런 게 없는데 있잖아. 1980년대 만들어진 고전까지 만들어진 입법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땡땡 법률이야. 무슨 법률. 그래서 1조부터 쫙 있어. 근데 마지막 조문에 있지. 25조 마지막 조문이야. 이 법에서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 이 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 자, 요 규정은 있잖아. 위임명령이겠나? 집행명령이겠나? 요 규정이 있지. 위임명령일까? 집행명령일까? 장종원. 네. 그래요. 가까운 데 있었네. 위임명령 같아요? 집행명령 같아요? 위임명령. 그래요. 손 들고 있어. 농담이야. 하재민. 예. 네 생각 어떻습니까? 위임명령 같아. 틀렸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뭐야? 그래요. 홍현식. 예, 어떻게 생각해요? 집행명령이야. 이 답을 듣고 싶었던 거지. 그래요. 이 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집행명령인 이유는 뭘까? 스트라이프. 예, 프로. 그래요? 잘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닌데 너무 자신 있게 대답했어. 그래요. 김원영 학생. 그래요. 네 생각 어때요? 왜 그건 집행명령일까? 그래요. 네가 대답해. 그렇죠. 뭐 반 맞고 조금 더 정확하게 네가 설명해. 그렇지. 여기 답이야. 잘했어. 너는 앞으로 뭐 특별히 줄 게 없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자, 그러면 있지. 위임명령은 말 그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을 한다는 말은 이게 구체적인 그 근거가 필요한 거지, 그지?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같은 말이거든, 사실은, 그지? 예. 근데 집행명령은 있지. 집행명령은 위임이 필요 없다는 말은 법률적 근거도 필요 없다. 그런 뜻이야, 그지? 예. 그러니까 집행을 위해서 기계적인 작용이란 말이야, 그지? 예.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법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집행명령이다. 그지? 했다. 그지? 그러면 그 규정은 25조에 그런 규정을 뒀다 그랬잖아. 그지? 마지막 조문에 그런 규정을 뒀다. 이 규정은 있지. 이 규정은 필요적 규정일까 아니면 주의적 규정일까? 이런 말은 뭐 사실은 안 배웠어도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돼. 필요적 규정이란 말은 꼭 있어야 되는 규정이란 말이고, 주의적 규정이란 말은 주의를 경각시키는 규정이야. 그지? 반드시는 없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라고 이렇게 주의를 준단 말이지. 그지? 예, 그래요. 주의적 규정일 것 같아요? 아니면 필요적 규정일 것 같아요? 송나래. 네. 필요적 규정. 그래요. 원래 이게 둘 중에 하나 맞추라 그러면 잘 틀리지, 그지? 둘 중에 하나 맞추는 게 더 어렵습니다. 4개 중에 하나 맞추는 것보다.
네 개 중에 하나 맞출 때는 어떤 거 찍으면 돼요? 답이 긴 거, 그지? 답이 긴 거 찍으라는 말이 맞게 틀리게 실제로 맞습니다. 긴 거가 답일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있지. 출제자는 있잖아. 정답인 거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긴 거를 찍으면은 뭐 언제나 맞지는 않잖아, 그지? 언제나 맞지는 않는데 그런 심리적인 게 있어.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게 좀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고시나 뭐 그런 시험에서 있지. 이 다른 사람이 그런 견해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늘 있잖아, 그죠? 이게 법학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정답은 언제나 없는 거거든. 언제나 약간의 가능성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면 요거를 답으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야. 누가 이의를 제기할까봐. 그래서 길게 쓰면 공격을 많이 당해요. 그 말꼬리 잡기를 자꾸 하거든,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은 그 말이 늘 맞지는 않는데 수능 정도에서는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있잖아. 이 지문은 처음 보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답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 처음 보는 지문은 교수가 왜 냈는가 하면 그냥 내보는 거야. 잘 모를까봐. 그지? 문제는 있지. 잘 알 수 있는 거를 정확히 하느냐, 정확하지 않게 하느냐를 물어봅니다. 요즘은 서술식 시험도 이렇게 막 구석 증거 내는 게 아니라, 그지? 사업 시험이나 행정고시 2차도 구석 증거를 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내지, 그죠? 바람직한 거지, 사실. 자, 주의적 규정이야. 필요 없는 규정이야. 그냥 한번 써보는 거지, 그지? 필요 없다. 의미를 이해. 집행적인 규정은 사실은 법률적인 근거 필요 없는 거거든, 그지? 요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필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집행명령에 관한 어떤 근거를 두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법규명령에는 요런 세 가지 형태의 것.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이제 요걸 많이 보는 거지, 그지? 위임명령, 집행명령. 자, 또 다른 구분을 해보면, 법규명령에는 두 가지 형태의 것이 있어요.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령은 언제나 대통령령으로 발해져요. 언제나요, 언제나. 벗어날 수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발해져요.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발해져요. 자, 또 문제 한번 해봅니다. 모든 행정법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모든 행정법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어찌 생각해요? 김성현? 누구야? 김성현? 네, 어찌 생각해요? 모든 행정법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 모든 들어가면 무조건 모든 전혀 언제나 그래요. 맞아요, 그죠? 이혜준? 그래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는 법은 모두 행정법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는 법. 예를 들어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이런 거 있거든.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규칙. 오케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존재하는 법은 모두 행정법이다.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모두 지금 맞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는 건 있잖아. 모두 행정법이야.
아까 말한 그 행정법이 다 이게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붙어 있는 거는 다 행정법입니다. 요 시행이라는 게 사실은 무슨 말이야? 법을 시행하는 그런 뜻이거든. 법을 시행하는 영이고요. 법을 시행하는 규칙이야. 근데 있잖아. 왜 규칙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조금 고민스럽지, 그지? 자, 보자. 성문법의 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헌법, 그 다음 뭐 있어? 법률, 그 다음 뭐 있어? 명령이잖아, 그죠? 요 명령이 뭐하고 뭐로 구분된단 말이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구분돼요, 그죠? 예.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위임명령, 집행명령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큰 단위로 따지면 시행령은 시행령 1조부터 끝조까지, 시행규칙 1조부터 끝조까지 이렇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지?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조례규칙이 있잖아, 그지? 조례규칙, 그지? 예. 규칙이라고 불리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3가지나 있어, 그지? 3가지나 있어요. 규칙, 그지? 자, 편의상 뭘 물어보기 위해서 A, B, C라고 붙였어. 예, 그래. 송의진, 네, 송의진. 오우, 이혜준하고 친하구나, 그지? 별로 안 친한가 봐. 대답 빨리 안 했어. 의진아, 이 셋 중에 있잖아. 제일 이질적인 거 하나 고르세요. 제일 이질적인 거. 시행규칙, 규칙. 요 규칙은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 무슨 규칙?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 그 다음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규칙. 셋 중에 이질적인 걸 하나 고르세요. 이질적인 거. 조례규칙의 규칙. 조례규칙이 아니라 조례규칙에 있는 규칙을 말하는 거지.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자치단체 규칙 따로야, 그지? 그건 알고 있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지금부터 알고 있어, 알았지? 그래요. 요거는 있잖아.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거고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요. 이 셋 중에 제일 다른 게 뭘까? 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이다. 그 이유는 뭐야? 이유는 내가 대답해야 되겠지, 그지? 예, 그래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주라 그러는데 못 기다리겠어. 교육법하고 안 맞아. 요 규칙은 있지. 요 규칙 정답은 아니야. 사실 틀렸어. 근데 이제 제 대답에 맞춰서 내가 해설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요거는 뭡니까? 요거 두 개는 이 국가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지방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있잖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법으로서의 의미를 배우는 거지, 그지? 법으로서의 의미의 측면에서는 셋 중에 제일 이질적인 거는 뭘까? 김수진? 네, 뭐 같아요? 아니, 빨리 찍어. 찍으면 되지 뭐. 내가 또 해설해 주잖아. 시행규칙. 그래요. 시행규칙. 제일 해설하기 어려운 거. 그래. 답은 이거야. 자, 이렇게 바로 답을 해줄게. 여러분, 내가 질문할 때 있잖아.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대부분 틀립니다. 내가 물어볼 때. 그 대신에 빨리 대답해 줘야 돼. 안 해주면 썰렁해지니까. 그래.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잖아. 그냥 대답해도 돼. 요 시행규칙은 있지. 시행규칙은 법규 명령입니다. 법규 명령이라는 말은 국민을 구속할 수 있죠? 국민을 구속할 수 있어요.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있잖아. 국민은 아니고 주민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얘는 있지. 얘는 예효력에 대해서는 이것의 법적인 성질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는 법규 명령설이야. 법규 명령하고 비슷하다는 견해가 있어요. 얘는 법규 명령하고 똑같아. 왜? 국민들한테 적용이 되니까. 다만 차이점 뭡니까? 주민한테만 적용돼, 그지? 주민과 국민의 차이점은 알지?
국가에 소속돼 있으면 국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으면 주민이야,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독자적 규범설이야, 그지? 이 독자적인 규범이다. 어? 조례하고 규칙은 있지. 예? 얘네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지?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어쨌든지 말이야. 주민들한테 다 적용이 된다는 점이지. 근데 얘가 주민한테 적용이 되는 거는 쉽게 이해된다, 그죠? 의회잖아, 의회, 지방의회.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장에 만드는데 주민한테 적용된다는 게 조금 이게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지. 근데 법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해 버린 거지, 그지? 예. 근데 얘하고 얘는 있잖아, 사실은 둘이가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서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고 이렇게 영역이 좀 다르대, 실제로.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다, 그지? 시행규칙은 규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법규 명령이야, 그지? 다만 요거 있잖아. 범위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규칙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이 하나의 조직인 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법을 쓰지 않았나. 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지? 뭔가 구분하려니까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 자, 시행령은 대통령령, 그지? 대통령령은 모든 법을 관장할 수 있지. 대통령은. 시행규칙은 요거는 뭡니까? 요거 총리령 부령이라는 것은 관할 부처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관할 부처. 관할 부처. 자, 도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도로법은 법률이야. 실제로 있는 법이야. 도로법 시행규칙은 있잖아. 이거 무슨 불령으로 발해지겠어요? 이 앞에 뭐 들어가겠어? 국토교통불령이 되는 거야, 그지? 하천법도 마찬가지. 또 의료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그지? 의료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 되는 거야, 그지? 식품위생법은 해봐. 식품위생법 누가 해볼고? 식품위생법은 전버들 학생이 한번 해봐. 식품위생법은 뭘로 할까? 네 전버들이야. 해보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싶겠지, 그지? 그래요. 옛날에 보건복지부령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식품위생법을 관장하는 행정부처는 어딜까? 식품의약품안전처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러분 행정학과니까 있잖아. 자, 보자. 알겠지? 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청이라는 단위 있잖아, 그죠? 청이라는 단위하고 처라는 단위가 있고 부라는 단위가 있잖아, 그지? 자, 요 셋 중에서 제일 이질적인 것을 고르시오. 다시 이 셋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것을 고르시오. 김관호 어디 있어? 네, 그래, 고르세요. 제일 이질적인 거. 부, 처, 청 중에서. 처. 그래. 이유는 뭐야? 뭐랄까나? 개수가 제일 적어서. 그래요. 독특한 분류 방식. 그럼 자, 이 셋 중에서 순위가 제일 낮은 거는? 이 급으로 따질 때, 그지? 순위가 제일 낮은 거. 빨리 골라줘. 그래, 김관호야. 아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3초 지났어. 그 다음 기회는 최동훈한테 넘고. 네, 어때요? 처가 제일 낫습니까? 그래요. 행정부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행정부처. 행정부처라고 쓰는 이유는 뭘까? 부하고 처가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뭐가 제일 낮아? 청이 제일 낮아, 그지? 자, 하나 해보자. 경찰청은 어떤 부에 속해? 안전행정부에 속해, 그지? 병무청은 어디에 속해? 국방부에 속해, 그지? 그래요. 국세청은 어디에 속해?
재정기획부에 속해. 그러니까 뭡니까? 청이라는 단위는 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단위다. 그지? 알았다. 그지? 자, 청과 관련되는 거 해보자. 경찰공무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시행규칙은 어떻게 발해질까? 경찰공무원법 시행규칙은 어떻게 발해질까? 혜림이 뭐가 좋아? 네가 대답해 빨리. 경찰공무원법 시행규칙은 어떻게 발해질까? 어떤 형태로 발해질까? 경찰공무원법 시행규칙. 그게 무슨 불령이야? 경찰공무원법 시행규칙은 안전행정불령으로 발해집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경찰공무원법 시행규칙은 경찰청령으로 발해진다. 이런 건 없어. 청령이라는 건 없어요. 불령만 있어. 오케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옛날에는 뭐였는가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었어요. 식약청이라고 불렀지, 그지? 근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격이 됐어요. 처로. 처는 부하고 동격이야. 그런데 처령이라는 거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처는 어디에 소속이 된 기관인가 하면 어디에 소속이 된 기관이야, 얘는? 총리에 소속된 기관이야. 우리나라는 현재 있잖아. 17부 3처로 돼 있어요. 17부 3처. 예. 법제처, 국가보훈처, 그 다음에 식약처.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요 3처는 있지. 3처는 불령을 발할 수 없어요. 불령을 발할 수 없으니까 뭐 하겠어? 총리령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모든 행정법은 관할 부처가 있다. 오야, 오. 모든 행정법은 관할 부처가 다 있어. 예. 모든 행정법은 관할 부처가 있는데, 예. 부로 안 끝나는, 처로 끝나는 거지. 처인 곳은 총리령을 발하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장을 하니까, 관할을 하니까 총리령이 돼. 그치? 옛날에는 뭐였다고? 옛날에는 식약청은 어디 속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 그전 정부 했을 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이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총리령이 된 거라는 거지. 예. 자, 여기서 할 거는 있잖아.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관계. 자, 어떤 게 더 우위에 있겠어요? 어떤 게 더 우위에 있었겠어요? 사실은 답을 다 가르쳐 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지? 심현정. 네. 둘 중에 부령이 더 우위에 있다. 왜냐하면은 부가 처보다는 위니까. 그런 뜻이야? 그런 논리겠지. 그지? 부하고 처는 기본적으로는 뭐야? 기본적으로는 부처, 그러니까 동격인 거지. 그지? 근데 우리 현정이가 말한 것처럼 있잖아. 장관보다는 처장이 높지. 그지? 맞나? 모르고 대답한 것 같네 보니까. 처장은 있잖아. 처장은 장관급인 경우도 있고 차관급인 경우도 있어요. 그 정부에서 이번에는 장관급으로 하자, 이번에는 차관급으로 하자,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예. 아마도 지금은 있지 차관급일 거야. 이명박 정부 때 차관급이었거든. 근데 정확히 확인 안 해봤어. 예. 우열관계는 있잖아. 총리령하고 부령이 어떤 게 더 위냐? 부령이 우위다는 견해는 사실 없고요. 예. 동위설, 동위설.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그지? 이게 이제 다수의 견해. 당연히 그렇지. 봐봐, 당연히 동이지. 부처 관계잖아, 이거는, 그지? 만약에 이것이 근거하고 있는 법이 특별법이냐, 그런 거에 의해서 좌우지 되겠지, 그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는 견해도 있어요. 구분하는 견해는 행정 조직에 관한 것과 작용에 관한 것을 구분해서요. 조직에 관한 것은 총리령이 더 우위다. 조직에 관한 내용은 총리령이 우위다. 작용에 관한 것은 동위다. 이렇게 구분하는 견해도 있긴 하다, 그지?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처가 동격이라고 보고, 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이 법규 명령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는 걸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직선거법. 자, 공직선거법은 있지. 관할 부처가 어딜까? 이거부터 생각해 봅니다. 공직선거법은 관할 부처가 어딜까? 류한을 어딜까? 공직선거법 관할 부처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요. 류한을 옆작 이름 뭐였지? 문영훈? 네, 그래요. 뭐라고 생각해요? 공직선거법 관할 부처는 정확히 잘못. 그래, 아무 찍어도 되는데. 예. 공직선거법의 관할 부처는 있잖아.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예. 중앙선관위. 예. 중앙선관위. 예. 자, 그러면 문영훈. 공직선거법은 행정법입니까? 행정법은 뭐를 행정법이라고 불렀어요? 행정법의 개념 정의. 현주 씨, 행정법은 뭐를 행정법이라고 불러? 행정법은 행정의 땡땡과 땡땡에 관한 법이다. 앞에 땡땡, 조직, 뒤에 땡땡, 작용.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모든 법이 행정법이야, 그죠? 그러면 선거라는 것은 행정의 작용인가 아닌가 보면 되잖아, 그지? 선거는 행정의 작용이야? 문영훈? 그래요. 행정의 작용이야, 당연히. 우리 행정의 작용인가 아닌가는 있잖아. 그 역할을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면 행정의 작용인 거지.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행정이 담당하고 있을 때 행정작용이라고 보는 견해가 뭡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런 거 배웠잖아, 그지? 실질적 의미 행정 이런 거 배웠나? 그래요. 공직선거법은 당연히 행정법이지. 행정법이니까 이 행정법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필요하겠지, 그지? 필요해요. 필요한 데 있잖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만들고자 해. 그러면 이거 무슨 부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무슨 부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중앙선관위령이라는 거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부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방법이 없네. 그지? 그래서 부령으로 제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로 제정하는가 하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부령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이 시행 법규 명령을 대신하는 거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원래는 있잖아. 원래는 규칙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행정규칙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법무부 규칙, 기획재정부 규칙, 국토해양부 규칙, 국토교통부 규칙, 그 조직 내부의 규범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근데 선관위 규칙은 있지. 선관위 규칙은 법규 명령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못하니까 선관위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것도 썼어, 그지? 이것도 시행령은 왜 썼을까? 시행규칙은 이해됐다, 그죠? 관할 부처를 대신해서 이제 부령을 못 만드니까 규칙으로 부령을 대신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시행령도 없어요. 시행령도 없어요. 시행령도 사실은 규칙으로 대신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창이야. 시행령을
선관위 시행령,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모든 법원이지, 모든 법은 행정법이니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소속에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선관위는 있지. 선관위는 대통령하고 동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우리나라에 몇 부가 있어요, 몇 부? 3부라는 말 들어봤나? 3부? 3부는 뭡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3부라 그러지, 그지? 5부,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5부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5부야. 예, 5부라는 말은 요 5개의 국가기관이 동격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선관위는 대통령하고 동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지? 그런 면에서는 시행령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선관위 규칙이 이 두 개를 다 커버하는 거야. 예? 시행령적인 성격도 커버할 수 있고요. 시행규칙적인 성격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 규칙의 법적인 성격, 법적인 지위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통령령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대통령령의 지위를 갖는다.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거 했어, 그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법규 명령인 이유를 내가 설명했어, 그지? 이런 건 있잖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있지. 하나 더 해보자. 감사원 규칙이라는 거 해보자. 감사원 규칙. 예. 감사원 규칙의 법적인 성격은 뭘까?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죠? 이거는 있지. 감사원 법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원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예? 예. 감사원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중앙선관위 규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얘하고 쟤하고는 격이 달라. 예. 감사원은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요? 감사원은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 대통령에 소속이 돼 있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장이 화나가지고 그만뒀잖아. 그지? 왜 그만뒀어요? 자기가 감사위원회에 대한 인사권을 좀 행사하고 싶은데,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니까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감사원법에 따라서. 그지?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간섭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두 사람 다 말이 맞는 건 맞는 거지. 뭐 그런 성격도 있지만 우리 헌법상으로 감사원은 대통령의 소속이 돼 있어. 그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대통령 소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 대통령 소속 하에 있으면 대통령의 지위를 받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그런데 감사원 규칙은 감사원 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 규칙은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법규 명령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말이지, 그지? 왜냐하면 이것도 감사원은 어떤 부처에 소속되어 있지가 않아요. 부처 소속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감사원, 그러니까 감사원령이라는 건 없거든, 그지? 만약에 감사원법 시행 규칙을 만들고자 해도 부령이라는 걸 발할 수가 없어요. 총리령을 발할 수가 없는 거지. 감사원령이라는 건 없고. 그래서 감사원 규칙이 뭐를 대신한다고? 시행 규칙을 대신한다, 이런 말이야. 그지? 시행 규칙을 대신한다. 네. 그럼 감사원법 시행령은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감사원법 시행령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존재의 가능성 말이야.
뭐 문제 없다, 문제 있다. 문제 없어. 대통령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감사원령이라는 건 없고 어떤 부처에 특정한 부처에 소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예. 근데 사실은 있지.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찬성하는 견해는 나처럼 설명하는 거야.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많이 해? 이런 표정이야. 이런 표정. 왜 이렇게 많아 사람들이 할 말들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하니까. 좀 어렵나? 그래요. 대답은 안 하기로 했지. 찬성하는 견해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부처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집행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시행규칙을 대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 규칙이 시행규칙의 역할을 한다. 시행규칙은 법규 명령이니까 법규성을 지닌다. 이런 거지. 그지? 반대하는 견해는 있잖아. 이런 거야. 규칙이 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예외적인 현상이지. 그지? 규칙이 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현상이야. 그래서 규칙이 법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누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헌법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헌법에서 말이야, 규칙으로 거기에 대한 규범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대한 규범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헌법에서 인정해 주면, 규칙으로 규범을 정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면 그러면 되겠지만 말이야, 이거는 헌법에서 정한 게 아니라 법률 단계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규칙의 법규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라는 견해인 거지. 그지? 예, 그게 이제 반대의 견해야. 예. 근데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게, 야, 우리 헌법에서 있잖아. 헌법에서 사실은 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는 5가지, 4가지 아까 말한 거죠. 국회 규칙이라는 거 있거든. 그죠? 국회 규칙. 그다음에 대법원 규칙, 마찬가지 헌재 규칙처럼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요 4개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법규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지. 법규 명령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감사원 규칙은 예를 안 들었단 말이야. 규정하고 있지 않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런 4가지는 예시고 예로 들은 거고 말이지. 그 이외의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지? 예, 그게 이제 찬성의 또 논거이기도 해요.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감사원 규칙의 법적인 지위. 감사원 규칙의 법적인 지위는 대통령령일까 불령일까? 그지? 뭐 같아요? 태준이? 그래. 감사원 규칙의 법적인 지위. 아까 봐라 태준아, 선관위 규칙의 법적인 지위는 시행령이었어. 그지? 감사원 규칙의 법적인 지위는 뭐겠어요? 시행규칙적인 지위, 불령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다. 그지? 얘는 대통령 밑에 있으니까 그래. 얘는 대통령하고 동격이니까 그래. 그지? 여러분 책을 좀 볼게.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있잖아. 내가 책을 조금 읽어줄게. 어딜 보시는가 하면 나머지는 사실은 있잖아요. 나머지는 아주 쉬운 부분이라서 특별히 안 해도 되는데 112페이지, 113페이지는 한번 보세요. 중앙선관위 규칙하고 감사원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113페이지 중간 넷째 줄 볼게. 모든 행정법률은 소관부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소관부처에서 불령을 발하게 되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발하게 된다. 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과 독립해 있어 대통령령이나 불령이라는 이름의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없으므로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법규 명령을 발하게 된다. 다만 이들 규칙이 모두 대통령령처럼 법규 명령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규칙 중에서는 법규 명령적인 성격의 것도 있고 행정규칙적인 성격의 것도 있다. 그지? 왜냐하면 규칙은 기본적으로 조직 내 규율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지? 그래. 감사원 규칙.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52조에 근거해서 감사 절차나 감사원 내부 규율 등에 관해서 정하는 규칙으로 그 성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감사원 규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다른 점은 감사원은 대통령과 독립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는 점이지, 그지? 또 중앙선관위 규칙은 헌법에 근거해서 규정되지만 감사원 규칙은 감사원 법에 근거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이라는 견해, 그지? 그 다음에 법규 명령이라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견해, 행정규칙이라는 견해는 행정기관의 법규 정립은 국회의법의 예외이므로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다수설에서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행정의 법규 정립은 예시에 불과하다, 그지? 감사원 규칙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법률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지? 또 같은 방식으로 있잖아. 뭡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공정거래위원회법에 따른 또 금융위원회야, 그지? 감독지어, 그자? 바뀌었잖아, 그지? 금융위원회로 바뀌었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규칙, 금융위원회법. 그 다음에 방송은 또 통신이 더 붙어, 그지?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중앙노동위원회 규칙.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법규 명령이다. 그치?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법규 명령은 그 법적인 지위가 뭐하고 같단 말이야? 시행 규칙, 불형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그치? 그래요. 애매하네. 앞부분이 조금 안 한 게 있으면 다시 볼게. 자, 108페이지 대통령령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바라는 명령이다. 앞부분이 위임명령, 뒤에 집행명령이겠지. 대통령령의 제명은 무슨 법 시행령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같이 뭐뭐 규정, 뭐뭐 직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 공무원이 되면 국가공무원법이 있고요.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대통령령이야. 징계받을 때는 공무원 징계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대통령령이야. 근데 아까 여기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있잖아. 대통령령은 시행령으로 존재하는데 시행령이라는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이 되면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지? 국가공무원법, 이거 법률이잖아. 이 시행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시행령도 존재할 수 있지만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징계령 이런 것들도 다 국가공무원법에 소속이 된 시행령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법률에는 있잖아. 여러 개의 시행령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시행규칙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여기 내가 책에도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딘가 보면 1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10페이지 보시면 의료법 시행령에는 세 가지나 있어, 그지? 의료법 시행령이란 이름의 것도 있고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이것도 시행령이야. 의료법에 근거한 시행령이야. 그 다음에 한의사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 의료법 시행규칙은 몇 개나 있어요? 이렇게 많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 다음에 총리령 불령. 총리령 불령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런 내용이 둘째 줄 보시면 총리령이나 불령의 제명은 뭐뭐법 시행령, 시행규칙, 뭐뭐 규칙, 뭐뭐 시행세칙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치? 그래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돌발 퀴즈 2번 110페이지에 그것만 마칠게. 돌발 퀴즈 1번은 금방 설명했다, 그지? 돌발 퀴즈 2번.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존재할 수 있느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 실제로 보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거기 노트에 책에 쓰고 있는 것처럼 있잖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옛날에 이게 사무관리 규정이라고 불렸던 거야. 공무원들이 아주 많이 쓰는 규정인데 이건 대통령령으로 발해집니다. 그런데 그 근거, 법률적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견해도 있거든. 그러면 이게 뭐야?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은가 하면 행정 업무의 효율화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보면 행정규칙이니까 일단 법규명령이 아니지. 법규명령이 아니면 법률적인 근거가 불필요한 거지, 그지? 예. 이거를 법규명령으로 봤을 때만 의미가 있단 말이지, 그지? 예. 그래서 답은 뭡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법규성 부여를 어디서로부터 받으니까 법률로부터 법규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 근거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뭐를 제외하고는 긴급명령을 제외하고는 거지. 그건 법률 대명령이니까 별개의 것이고, 그지? 그래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행령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에는 근거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행정규칙으로 봤으니까 별 문제인 거지, 애초에. 자,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